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에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주변에서 들은 실화에 기반한 리얼 스토리죠. 제목은 형제들의 배신, 엄마의 유산과 막내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가족 돈, 그리고 세상의 냉정함에 대한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도 가슴 한편이 시큰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공감하시거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족 간의 갈등과 재산 분쟁에 관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 즉 물질적인 이득 앞에서는 그 진하다는 피가 마치 물처럼 너무나 쉽게 해석되거나 심지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서글픈 케이스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막내 아들 김철수 씨입니다. 물론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그리고 결국에는 냉혹한 법정으로 이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을 통해서였어요. 실제로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김철수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김철수 씨의 어머니는 원래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셨습니다. 1970년대에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죠. 낯선 땅에서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땀과 노력으로 작은 집도 장만하고 4명의 아이들을 낳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아이들은 큰아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내인 철수 씨까지 총 4명이었죠. 어머니는 비록 미국에서의 생활이 물리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가슴 한편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셨다고 해요.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어. 미국도 좋지만 역시 고향이 제일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어머니께서는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죠. 한국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울에서 지내셨습니다. 4명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남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유일하게 막내 아들 철수 씨만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평범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후부터 자연스럽게 철수 씨가 어머니를 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우리는 미국에서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생활비 명목으로 돈만 조금씩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80대 초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점점 심해져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형제들에게 상의를 구했어요. 엄마를 더 이상 혼자 모시기가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꽤 많이 들 테니 우리 형제들이 같이 나눠서 부담하자.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제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은 나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너가 어차피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해결해봐.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큰딸 역시 미국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작은 딸은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는 이유로 모른 척했어요. 결국 어머니를 돌보는 모든 짐은 철수 씨 혼자 떠맡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본인의 직장 생활도 병행해야 했고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철수 씨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 서울에 있던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여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 돈과 은행 대출을 더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은 것이죠. 그때는 2010년대 초반, 그 동네는 아직 개발과는 거리가 먼 정말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땅값도 채 1억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철수 씨는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 짓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잠시 빌려줄 수 있니?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이번에도 어느 누구도 선뜻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고. 큰딸은 우리 집도 모기지 때문에 여유가 없어.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모든 빚을 감당하고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그 집의 명의를 어머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 씨는 순진하게도 엄마가 이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다.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상속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 명의로 해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처음에는 철수 씨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는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죠.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더 심해져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방황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정성껏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철수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철수 씨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돌봄 속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대 초반 어머니는 결국 긴 투병 끝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철수 씨는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제 공정하게 분할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집이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지하철 연장 계획까지 확정되면서 불과 몇 년 전 2억 원 정도 하던 집값이 순식간에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부동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또 당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형제들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니 법적으로 4등분해서 나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철수 씨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돌보는데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이 집도 내가 빚을 내서 지었고 지난 10년 넘게 내가 혼자 엄마를 헌신적으로 돌봤단 말이야. 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철수 씨는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돌보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도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저는 지난 10년 넘게 홀로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부양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답변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법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그 말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집 지을 때 너희들은 나 몰라라 했잖아. 이제 와서 돈이 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달라들어? 게다가 주변 사람들조차 철수 씨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집 명의를 어머니로 했어? 내 명의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철수 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평생 사실 집인데 왜 내 명의로 해?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잖아. 이 이야기의 가장 절정은 바로 이어진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소송은 무려 2년 넘게 지루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썼어요. 형제들은 미국에 있다 보니 직접 법정에 오기 힘들다며 대리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철수 씨를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철수가 엄마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거짓으로 철수 씨를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철수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때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어머니를 위해 사용했던 생활비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가웠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현행 상속법은 공동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특별 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 그리고 어머니를 10년 이상 홀로 부양한 노고를 특별 수익 또는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철수 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되며 덜 받은 상속인이 더 받은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자산, 수익, 생활 수준,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소비를 위해 반복적으로 지급된 돈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수 씨의 경우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투자한 비용과 어머니를 부양한 노고가 특별 수익 또는 기여분으로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철수 씨의 헌신적인 부양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어머니 명의로 집을 지었다는 점과 상속 재산의 가치 상승이 그 동네의 개발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기여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판례처럼 장남이 부모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아 매각 후 재산을 불린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반환 대상은 상가 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이며 장남이 부동산 거래로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미리 재산을 증여받아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상속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수 씨의 경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가치 상승이 그의 직접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외부 개발 요인이 컸기 때문에 법원도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철수 씨는 법정 싸움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철수 씨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여 형제들과의 분할 비율을 조정했지만 그것은 그가 10년 넘게 쏟았던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 동안의 정신적인 고통만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수익을 형제들과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다시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과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법은 과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의로운가? 여러분,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오랜 정과 신뢰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극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법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맞물려 이러한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상속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 재산의 규모가 커졌고 과거처럼 형제자매 간의 재산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또한 가치관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이해하고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공정한 분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철수 씨의 사례에서처럼 직접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분쟁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한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세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도 웹 검색 결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생전증여 유언,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철수 씨의 어머니가 유언을 미리 작성했더라면 혹은 형제들 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효력이 강력하며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유산취득세와 같이 상속세 체계를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가 물질적인 욕심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상속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소송은 가족 간의 감정적인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헌신했던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법이 때로는 개인의 정당한 희생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씁쓸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따뜻한 위로 혹은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생책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